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 전문가들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세무 전문가가 아니면 이 부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업을 그러니까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시던 분들이 이세나 후손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정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가업을 하시는 분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 물론 살아 생전에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 돌아가실 시점 상속이 개시됐을 때 혜택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살아 생전에 이세들에게 증여를 통해서 가업승계를 돕는 그런 방식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고요. 가업상속 공제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즉 사망이 됐을 때, 사망이 됐을 때 상속세를 신고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업에 해당되는 가업상속 공제는 금액이 200억, 300억, 500억 이렇게 크게 지원을 상정법이 세주고 있죠. 오늘은 조세특례 제한법 30조 후 6에 나와 있는 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5분 특강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건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그러면 이제 가업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가업은 상정법 18조에 나와 있는 그 가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업은 이제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그런 기업들을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안에 들어가는 업종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 업종을 영위하는 그런 사업 영위자가 가업을 승계 목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제 이세들에게 증여를 할 때 그때 이제 여기서 특례 규정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여기서 주식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식만 해당이 되지. 그러니까 주식만 해당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는 법인만 해당되지. 개인사업자, 단독사업자건 공동사업자건 개인사업자는 안 된다. 법인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증여 대상 가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자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자 요건은 가업을 하여간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돼요. 10년 이상 경영한 부모가 10년 이상 주식을 몇 프로를 소유해야 되냐고 그러면 상장법인일 때는 30% 이상, 비상장법인이다. 그럴 때는 50% 이상 보유한 최대 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대 주주라는 것은 꼭 본인이 혼자 30% 50%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쳐서 30%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 조건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중자라고 그러죠. 증여를 받는 사람을. 그러니까 수중자 요건은 18세 이상 거주자고 수중자가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는 직계비속이 받고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계비속이 주식을 증여도 받고
가업에 종사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되고 7년간 가업에 종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사후관리 기간이 7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는 그 주식을 증여를 받을 사람이 2인 이상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종전, 그러니까 2019년 12월 30일 전에는 한 사람만 뭐 이 요건에 맞는 한 사람만 그 해당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 재산을 나누는데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 신청 요건이 있는데 신청을 해야 돼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그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신청서를 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적용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뭐 실무에서 해보니까 이 업무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되는 것과 업무 관련된 자산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업무 관련되는 자산에 해당되는 그 주식가액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일반 증여로 신고를 하고, 과세 특례로 신고를 하고, 업무 무관 자산의 비율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증여로 별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강의를 듣는 일반 기업체에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접 가업을 영위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아니면 경영자분들께서는 인근에 있는 그 뭐 전문 세무사하고 반드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자문을 잘 받고 그 적용을 받는 것이 좋고요. 과세 특례는 뭐냐 그러면, 그럼 일반 증여하고 좀 다른 면이 뭐냐 그 얘기인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단 5억을 공제하고 그 뭐 증여세 과세 표준이 그 30억을 초과하면 20% 세율을 적용받고, 30% 뭐 미만이다 과세 표준이 그럴 땐 10% 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또 한번 뭐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살펴보면요, 뭐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뭐 3% 신고세액 공제 해주는 거 있잖아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징에 해당되는 것이 이것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보통 상속이 개시되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이렇게 합산과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아니 이게 뭐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 전에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때 다 상속 개시 시점에 합쳐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근데 따져볼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보면 뭐 향후 주식 가치 변동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등, 그리고 우리 업종이 이 업종으로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살펴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를 잘하는 세무사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특례 적용 뭐 주식을 증여받고 뭐 100억까지는 만약에 뭐 10억만 이렇게 특례를 받았다. 그럼 90억을 나중에 해서 합산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억을 받고 80억을 나중에 받는다든가 100억을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주식을 받았는데, 이 주식이 주식 등 뭐 상장에 따른 뭐 이익에 해당이 되거나 합병에 따른 상장의 이익에 해당이 되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별도 규정, 그러니까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이라든가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을 별도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적용을 받을 거냐 아니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로 갈 거냐, 이건 100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어떤 것이 좋냐, 어떻게 이게 그냥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게 좋냐, 아니면 개별 사항으로 과세를 받는 게 좋냐, 이것은
뭐 조세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처리할 부분이고요. 여기서 따져볼 것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7년 이내에 위반했다. 그럴 때는 신고 납부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고 뭐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전에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상속재산에 합쳐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상속재산에 합쳐지기는 하지만 또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면 가압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실무에서 이걸 적용을 하면서 이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특례대로 받고 또 가압상속 공제는 공제대로 받는 것으로 제가 그 컨설팅이라든가 우리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이 요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그 상정법 15조 3항에 따른 가압이고 또 계속적으로 그 우리 주식을 증여를 뭐 수증자가 증여를 받고 그걸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뭐 않고 그 계속 대표이사 측에 그러니까 피상속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가압을 이렇게 그 뭐 승계를 받고 피상속이 돌아가실 때까지 뭐 대표이사직을 뭐 영위를 재직을 그 수증자가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업종 변경이 안 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잘 살펴서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도 받고 그 가압상속 공제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좋은 컨설팅 방법이나 아니면 뭐 절세 방법으로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